안녕하세요. 책 나르샤의 소리 날개 미아입니다. 15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궁금해 너란 여행입니다. 지은이는 이주희, 출판은 꿈공장 플러스, 발행은 2020년입니다. 책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여행이면 여행이지. 왜 여행이란 단어 앞에 공정이란 낯선 수식어가 붙어야만 했을까? 어쩌면 공정이란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공정은 당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든 집단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바로 전 세계적인 체인 호텔과 항공사, 크루즈, 여행사 등을 소유한 다국적 기업들이다. 휴양지의 초호화 리조트와 관광시설을 건설해 여행지를 훼손시키고 불필요한 관광 옵션을 강요하여 여행자를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현지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관광 수익마저 대부분 현지인이 아닌 대기업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관광객이 보라카이로, 칸쿤으로, 발리로 여행을 가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만든 불공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외쳐야만 했다. 뭐라고? 공정하게 여행하자고. 그렇다면 공정이란 단어가 붙은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 공정 여행은 무언가를 지켜주는 여행이다. 여행지의 환경을 지켜주고 현지인의 일상을 지켜주며 여행자가 행복하게 여행할 권리를 지켜주는 여행이다. 궁극적으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지불한 돈이 현지인의 삶의 보탬이 되어 여행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여행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겐 여행이 낯선 장소로의 떠남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낯선 자의 일상 침범이 될 수 있기에 지켜주는 것이다. 라떼녀처럼 들리겠지만 나 때만 해도 대학생 3대 대외활동이 있었다. 해외 자원봉사, 국토대장정, 그리고 배낭여행. 특히 해외 자원봉사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으며 그것도 외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자소서 스펙 한 줄이자 위기 극복 능력칸을 단숨에 400바이트로 채울 수 있는 훌륭한 대외활동이기도 했다. 그렇게 무더운 8월의 여름, 캄보디아로 자원봉사 활동을 떠났다. 시엠립에서 버스로 약 3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초등학교 건물을 유지보수하고 아이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현지 문화와 생활 방식을 존중하면서 2주간에 걸친 자원봉사를 마쳤다. 공정여행 10계명에 1부터 10까지 딱 들어맞는 여행, 아니 자원봉사였다. 과거 경험에 대한 뿌듯함과 함께 문득 의문이 들었다. 공정여행을 마치 자원봉사처럼 해야 할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느 나라로 공정여행 가든 어떤 성격의 공정여행을 하든 그건 여행자의 선택이다. 그러니 공정여행 10계명을 거창하게 해석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가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여행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 세계인의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무분별한 관광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베네치아, 바르셀로나, 프라하와 같은 도시들은 오버투어리즘으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버려진 쓰레기는 거리를 더럽게 만들고 좁은 도로를 점령한 다양한 형태의 투어 차량 때문에 교통은 혼잡해졌으며 관광지가 되어버린 주거지의 소음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한들 관광객으로 인한 혼잡과 소음, 쓰레기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공정여행의 범위가 특정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에게 필요한 여행이 된 것이다. 공정여행을 부담 없이 유연하게 바라보면 여행의 카테고리를 좀 더 다각화시킬 수 있다.
공정여행이란 거대한 나무 아래 수백 개의 카테고리가 뿌리처럼 뻗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다. 그러면 공정여행은 누군가에게는 서유럽 인문학 투어가 될 수도 있고, 미국 서부 횡단 여행일 수도 있고, 조지아 트레킹일 수도 있고, 발리 에코 투어가 될 수도 있고, 중국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공정여행이란 프레임에 갇혀 이 여행의 가치를 정의하지도 한정 짓지 말자. 공정여행사는 말 그대로 여행자의 여행을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여행사다. 느닷없이 등장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여행을 소개하는 여행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공정여행사가 만든 상품에는 기존 여행업이 갖춰놓은 틀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패키지 여행사의 일정 기획 및 여행객 모집, OTA, 온라인 여행사의 투어 예약 및 액티비티 체험 등의 특징이 포함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여행 상품의 전반적인 구성만 놓고 비교한다면 기존 여행사와 공정 여행사가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행사가 만드는 여행 그 자체가 다를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타 여행사와 다른 공정 여행사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무엇일까? 그건 여행을 남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과정에 있다.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마냥 쉽지만도 않다. 과연 이 여행이 공정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텔, 레스토랑, 가이드, 현지 체험 등 여행 구성 요소들을 일일이 검색해서 공정여행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여행의 취지에 맞는 현지 네트워크인 투어 업체와 가이드를 찾고 여행지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해 일정을 만들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지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작은 항목까지 신경 써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여행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필수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공정여행을 경험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해 여행을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정여행사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공정여행을 기획하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있었다. 패키지처럼 여행하고 싶진 않지만 그들처럼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 힘 빠지는 소리지만 대형 여행사가 이룩해온 과거의 영광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럼에도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 욕하면서 닮아가고 싶지도 따라하고 싶지도 않았다. 잠시만 불편해지자.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여행을 만들 수 있으니까. 순간의 편함을 좇지 않기로 했으니 과정의 불편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정직하게 여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해보기로 했다. 공적 여행이 단순 관광이 아닌 경험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행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공적 여행자의 시선으로 여행을 담았다. 그랬더니 현지인의 삶, 문화, 정신, 환경 등 이전 여행에서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였다. 그곳엔 아등바등했던 과거 시점의 나도 있었다. 그때의 나는 무엇을 위한 여행을 했던 걸까? 멋진 사진을 뽐내는 허세 가득한 여행이었을 것이다. 거기에 사로잡혀 그것만 보였으니까. 어디에서 뭘 안 하고 뭘 안 먹으면 안 될 것만 같았다. 누구나 하는 여행 말고 남들은 모르는 여행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어느 순간 여행이 싫어졌다. 여행에 피로감이 쌓였다. 내가 사진작가도 아니고 그냥 여행자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필요한 여행, 이젠 싫었다. 여행엔 정답이 없다. 나의 여행이 무조건 맞는 것도 나와는 결이 다른 누군가의 여행이 틀린 것도 아니다. 그러니 누구나 가는 여행지 가도 되고 남들이 안 가는 여행지 가야지만 특별한 것도 아니다. 그곳이 어디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고 기분 좋게 힐링하고 오면 그만이다. 그게 여행이지. 우리가 여행에서 무엇을 얻어서 돌아올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으니까.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지.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을 얻는 것이다. 자신의 인사이트를 얻는 여행, 나에게 공정여행이 그랬다. 겉돌지 않았던 여행,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여행, 그래서 조심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여행이어서 좋았다. 여행보다 좋은 것은 여행 기록이었기에 그 좋았던 찰나의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아 기록했다. 이방인을 위해 기도해준 사막민족의 따뜻함을, 자전거 바퀴가 만들어내는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빛바랜 잉크 자국이 역사가 되는 서점의 오래된 이야기를 담았다. 무엇보다도 이 여행을 특별하고 가치 있는 여행이라고 묘화시키고 싶지 않다. 그저 내가 기록해온 작은 메모들을 읽으며 공정여행은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누구나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여행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길 바라본다. 요즘 여행의 패러다임은 소위 스마트하게 바뀌었다. 어떻게? 스마트폰에서 다운 가능한 수많은 여행 어플로 말이다. 심지어 OTA 플랫폼은 항공, 호텔, 투어, 액티비티 등 각각의 전문 분야를 다룰 정도로 세분화되었다. 항공도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숙소도 호텔과 현지 민박으로, 액티비티도 내국인과 외국인 투어로 포지션을 정해 분업화시킨 것이다. 이렇듯 여행 플랫폼이 다양해지다 보니 공정여행에 접근하는 방법도 더욱 쉬워졌다. 이제 클릭 한 번으로 마음에 드는 현지인의 숙소에서 지낼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쿠킹 클래스에 참여할 수도 있고, 최적의 이동 동선을 확보해주는 위치 기반 서비스로 도보 여행도 가능해졌다. 이미 예약만으로도 공정여행 원칙 3가지나 실천한 것이다. 게다가 두꺼운 예약 바우처가 스마트폰 캡처로 대체되었으니 종이까지 아낀 셈이다. 그렇다면 여행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원칙도 몇 가지 정해보자. 먼저 여행하는 국가에 맞는 주제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원칙을 선택하는 거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지키고자 하는 테마와 원칙을 소개하겠다. 유럽의 경우 내가 정한 테마는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라. 여행지에서 하루 2, 3만 보를 걷는다. 공유 자전거가 있는 여행지라면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도심의 혼잡을 피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손수건과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커피는 테이크아웃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마시며 젤라또는 일회용 컵이 아닌 과자로 만든 콘으로 먹는다. 일상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현지인을 위한 여행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소유한 체인 호텔이 아닌 현지인이 운영하는 친환경 숙소를 이용하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초대형 워터파크와 동물원은 가지 않으며, 동물보호기관에서 만드는 굿즈는 구매하며, 현지인이 진행하는 골목 맛집 투어 또는 쿠킹 클래스에 참여한다. 그래서 현지에서 쓰는 비용이 지역민에게 돌아가 그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소비한다. 지극히 주관적인 예시긴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일상에서 지키는 습관을 여행지에서도 버릇처럼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내 나라의 환경은 소중히 지키면서 남의 나라에서는 관대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정한 원칙은 꼭 지키는 거다. 그러면 최소한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 티스푼 정도의 죄책감은 더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어떻게 여행하긴. 그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행하면 되지. 여행에는 기술도 없고 정답도 없다. 그러니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여행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요즘 여행자들이 자신의 취향을 반영한 지극히 개인적인 여행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그 취향의 영역에 지구를 지키는 지속 가능한 여행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제로 웨이스트와 동물 복지, 그리고 착한 소비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지속 가능한 공정 여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기도 하다. 그런 개인적인 취향으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이 여행을 해보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나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공정 여행을 시작했다. 짱유와 별이의 반려가족이 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을 가지 않았고, 동물을 혹사시키는 쇼나
투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죽 가방 대신 에코백을 메고 다니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공적 여행에 첫 발을 디뎠으니까 말이다. 여행을 공정하게 변화시키는 건 결국 여행의 주체인 여행자들이다. 그 여정에 살포시 발을 담갔다면 이제부터 그대도 자신만의 여행을 만들어가는 공정여행 기획자이자 공정여행자인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함께했던 책은 이주희님의 궁금해 너란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시길. 감사합니다.